냉정하게 얘기 드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솔루션은 뭐 90% 이상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바뀌면 창업자의 선택은 두 가지예요. 자의 창업이라는 행위 자체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아이템으로 넘어가거나 이건데, 다른 아이템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그때 또 생각했던 여러분들의 아이템도 뭐 또 틀릴 가능성이 90% 이상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계속 맨날 피봇만 하고 사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교라는 곳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을 했었고요. 4학년 때 휴학을 하고 한국에 와서 지금 스타트업을 창업했었던 지가 횟수로 이제 9년 차네요. 2017년도에 제가 휴학하고 왔으니까 9년 됐고, 저는 뭐 정부 지원 사업도 토탈에서 한 8억 정도, 그리고 투자 유치도 한 13억 가까이 투자를 받고 스타트업을 운영을 했었고, 창업반에서는 두 개예요. 근데 하나는 제가 그냥 공동 창업했었던 웰니스 스타트업, 지금 잘 하고 있는 달램이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는 제 친구가 지금 대표고, 저는 초기 창업하고 나오고, 제 사업은 이제 2017년도부터 계속 했었고, 그 달램은 2019년도에 창업을 했었고요. 17년도부터 했었던 거는 제가 처음에는 푸드테크 서비스 만들다가 피보팅 해가지고 소비앱미약이라고 하는 후불 결제 서비스를 만들었고, 지금 네이버페이 혹은 토스페이에 있는 나중 결제의 시초의 모델을 시작을 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막 토스에서 저 불러다가 이 사업 잘 될지 안 될지 나보고 알려달라고 하던데 자기들이 지금 잘 하고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창업가들은 전 100명 중에 95명은 아이디어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아이디어를 얘기한다고 해서 전 나쁜 창업가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좋은 창업가들은 내가 해결하고 있는 시장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업가 만나서 어떤 네트워킹 회사 같은 데 가면은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은 네, 저는 뭘 만들고 있어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보다 더 임팩트 있는 창업가들은 난 어떤 시장에 무슨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라는 어떤 창업가들이 훨씬 더 임팩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이디어 있어요. 나는 예를 들어서 난 이 마이크 만들 거야. 그럼 마이크를 만들 건데, 정부 지원 사업에서는 다 PSST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사실 저는 PSST가 뭔지도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부 지원 사업 할 때는 PSST의 개념이 없었거든요. 근데 PSST가 뭐지 봤더니 프로블럼, 솔루션, 스케일업 팀 이거잖아요. 근데 왜 프로블럼이 가장 먼저 나오는지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창업가들은 내 아이디어는 다 솔루션이거든요. 솔루션에 집중하는데 나는 문제 정의를 하래. 그 문제 정의 어떻게 하지? 문제 정의를 하려고 하니까 이 문제가 누가 겪고 있는 건지도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거꾸로 가다 보니까 이게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고객을 만나보니까 고객이 원하는 솔루션이 아닌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그럼 포기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뭔가 억지로 껴맞추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 가지 의미에서 사실 저는 문제 정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건 조금 뒤에 얘기를 드리고, 그래서 어쨌든 문제를 정의하고 서비스를 설계하고 그 검증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 프로블럼이 중요한 이유가 또 다른 거는,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사업 만약에 어느 정도 해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창업자가 프로블럼 파운더 핏이라고도 하고, 근데 창업자가 그 문제에 얼마만큼의 진심이냐에 따라서 저는 그 뭐랄까요, 그 어느 정도 길게 이 창업을 지속할 수 있을까가 좀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창업이라고 하는 여정이 진짜 어렵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단계에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 프로블럼에 내가 얼마만큼 진심이냐에 따라서 내 솔루션은 이미 지금 냉정하게 얘기 드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솔루션은 뭐 90% 이상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바뀌면 창업자의 선택은 두 가지예요. 자의 창업이라는 행위 자체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아이템으로 넘어가거나 이건데, 다른 아이템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그때 또 생각했던 여러분들의 아이템도 뭐 또 틀릴 가능성이 90% 이상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계속 맨날 피봇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진짜 언제 뭔가 터지는 거는, 사실 이거를 내가 1년이든 2년이든 지속해야지 뭔가 이 서비스가 잘 될지 안 될지를 좀 더 알 수가 있는 건데, 금방 계속 바꾸다 보면은 그냥 계속 바꾸기만 하다가 창업가의 인생이 끝나는 거죠. 근데 창업가가 문제에 되게 집착을 하고 나는 저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거야 라는 마인드를 갖게 되면은 뭐가 다르냐, 지금 내 솔루션은 수많은 솔루션에 대한 가설이 생길 거지만 그 중에 그냥 원 오브 댐일 거야 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면, 이걸로 테스트했는데 안 돼, 오케이 너 이거 아니구나, 그럼 두 번째 솔루션, 세 번째 솔루션, 그 중에 진짜 고객이 원하는 게 매칭이 됐을 때 소위 우리가 말하는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도달하기 위한 시발점이 그때 딱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에 진짜 집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사실 정부 지원 사업에서도 만약에 뭐 제가 정부 지원 사업 뭐 사업 계획서나 이런 것들 막 뭐 컨설팅을 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냥 뭐 어드바이징을 해주거나 할 때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솔루션을 되게 기깔나게 쓸 수는 있지만 저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진짜 그 고객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솔루션 이건데 이 솔루션이 도출되기까지의 과정을 얘기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고객의 문제를 정의했어. 그다음 그 문제를 가지고 고객을 만나봤는데 내가 제시한 솔루션, 고객이 원하는 솔루션은 이런 거였고 내가 제시한 솔루션과 매칭이 됐고 그래서 난 이 솔루션을 어떤 뭐 프로토타입이든 MVP 형태로든 만들어 가고 있고 니네가 돈 주면 나 더 잘할 수 있어. 사실 이 논리가 저는 투자 유치가 됐든 정부 지원 사업이 됐든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문제 이거고 내 솔루션 이거야. 물론 이렇게도 작성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진정성 있게 가려면 내 솔루션의 어떤 가설들을 고객이 오케이 했고 그래서 나는 그걸 프로토타입이나 MVP로 만들었고 이제 나는 돈 있으면 더 잘할 수 있어. 이게 돼야지 돈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사람 돈 주면 잘하겠구나. 약간 이게 딱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솔루션도 너무 정답이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내가 그 앞으로 갖게 될 다양한 솔루션 중에 한 가지 가장 가능성 높은 솔루션을 가장 간단하게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는 과정이다라고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해결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돈을 쓰고 있나? 그 돈을 쓰고 있는 걸 내 걸로 바꿔내는 게 훨씬 중요한 거거든요. 돈을 아예 안 쓰고 있으면 본질적으로 이 사람들을 내가 돈을 쓰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훨씬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난이도 자체가. 근데 이미 내가 조금 유사한 서비스에 한 달에 뭐 2만 원씩 쓰고 있어. 그럼 그거에 10,000원씩 내가 가져오든 그 2만 원을 내가 다 가져오든 하는 행위는 이미 쓰고 있는 돈을 가지고 오는 거다 보니까 훨씬 난이도가 낮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현재 그 사람들이 내가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에 쓰고 있는 솔루션들이 있는지도 한번 고민을 해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다르게 해결할 건가에 대한 측면도 고민을 해보시면은 당연히 이게 우리의 어떤 지금 생각하고 있는 솔루션이니까. 네, 그래서 뭐 경쟁사도 한번 분석을 해보고 우리랑 유사한 곳들은 어떻게 지금 이 시장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완제품을 만들려고 할 생각도 하지 말으셔야 되고 지금 왜냐하면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제품의 90% 이상은 틀릴 가능성이 높다. 고객이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요걸 이제 가장 정말 최소한의 기능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황 대표님도 많이 얘기를 하시는 개념이지만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는 저는 데모를 보여주고 팔리는 제품을 내가 진짜 MVP 형태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만드는 제품은 우리가 MVP라고 명명하지만 그 고객한테 보여주고 진짜 이 제품이 팔릴 수 있을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한 형태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안 팔리면 나는 다른 형태의 어떤 솔루션,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솔루션으로 고민을 해봐야지. 근데 그 다른 솔루션으로 고민을 할 때도 고객이 원하는 솔루션이 뭐지? 이거를 이제 좀 생각을 하시면서 만드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핵심 기능 탑3를 뽑으면 이거 없으면 이 서비스가 의미 없어라고 하는 기능들만 딱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냉장고 사진, 재료 인식, 보유 재료 기반, 레시피 추천, 5분 이내 간단한 레시피 필터. 근데 만약에 이거를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여기에 이거 간단하게 쓰려면 우리 소셜 로그인도 필요해. 카카오 로그인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들 발표하시는 거 보니까 뭐 소셜 로그인도 다 들어가야 되고 뭐도 들어가야 되고 사실 저는 제가 멘토링 할 때 보면은 뭐 그냥 예시를 하나 들면은 뭐 예를 들어서 복약 후기를 받는 팀이라기 창업자분들이 제가 저번 주까지 멘토링했던 팀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복약 후기, 그러니까 정신과 약품 복약 후기인데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근데 보통 이거 하면은 다 생각을 하면은 일단은 약 후기를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약 후기를 적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약을 뭐 예를 들어 약 데이터도 가져와야 되고, 이걸 복잡하게 만들려면 한없이 복잡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한테 물어봤던 거 딱 하나예요. 약 후기를 적는 게 중요하냐 보는 게 중요하냐. 그래서 일단 보는지부터가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오픈 채팅방 같은 데서 복약 후기를 막 사람들이 찾고 막 보고 네이버 카페 이런 데 보니까 그러면은 제가 얘기를 드린 거야. 그러면 굳이 약 후기를 쓰는 기능 지금 개발할 필요가 없다. 왜? 어차피 그 정신과 약의 주요한 약들은 다 인터넷에 있고 그 데이터만 긁어와서 일단 보여주고 조회수가 늘어나는지 거기에 좋아요 수가 박히는지 사실 회원가입 기능도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거 훨씬 간단하잖아요. 그냥 복약 후기 내가 가져다가 약 보여주고 조회수 늘어나는지 보려면 그냥 거기에 뭐 구글 애널리틱스라던가 이런 거 박아놔서 조회수 늘어나는지, 좋아요 기능 정도, 뭐 아니면은 뭐 네, 도움이 됐어요라는 정보, 아니면 이 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해요라는 어떤 버튼, 이 정도면 되는 건데 이걸 복잡하게 만들려면 한없이 복잡하게 만들 수 있죠. 아, 우리 사람들은 MZ 세대가 많을 거니까 다 카카오 로그인 무조건 붙여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한없이 복잡한데 우리는 정말 핵심적으로 필요한 것만 지금 오늘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데 이 검증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ICP를 정의를 해야 되고, ICP라고 하는 건 Ideal Customer Profile이라고 해서 되게 있어 보이는 단어인데 이상적인 고객이 누구냐라는 건데, 뭐 연령대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특징이 어떻고, 여기 예시로 들어있지만 제가 가장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를 들어볼게요. 사실 마케팅이나 아니면 창업을 할 때 이 ICP가 적용이 되는 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데모그래픽적인 그 인구 통계학적으로 이 사람 뭐 예를 들어 20대 여성 직장인 뭐 약간 뭐 이런 식으로만 이 고객의 프로파일을 정의를 하는데, 사실 저는 데모그래픽적인 게 아예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진 않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언제 나한테 전환이 될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 20대 직장인 이런 거 하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초기에는 예를 들어 그 캐스퍼라고 하는 침대 매트리스 회사가 마케팅을 하는 방식인데, 그 사람들은 뭐 20대 직장인 남성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예를 들어 뭐 새벽 2시에 허리 통증으로 잠에서 깨어서 구글에 구글에 잠자기 뭐 허리 통증 없는 매트리스를 검색하는 사람들, 굉장히 구체적인 행동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캐스퍼는 새벽 2시가 그들의 어떤 마케팅의 메인 타임인 거예요. 그런 거 검색 광고에 노출시키고 그때 딱 전환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구체적인 행동이 있는 고객, 그 구체적인 행동을 우리가 특정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아이디얼 커스터머 프로파일이에요. 근데 저는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뭐 연령대라던가 뭐 어떤 뭐 그 고객의 실제 데모그래픽적인 정보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두 가지가 좀 결합됐을 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보시면 되고요. 초반부터 이제 저도 그렇고 다른 창업 코치님들도 그렇고 가장 강조했던 게 고객과 문제에 대한 정의였어요. 사실 솔루션을 보다도. 근데 이제 점진적으로 하다가 이게 문제 정의가 생각보다 어렵고 고객을 만나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 보니까 그냥 맞겠지 하고 이제 만드셨는데, 그래서 이거 누구한테 어떻게 팔 거냐 했더니 그거에 대한 답이 없고, 일단 출시하고 구글 인스타 광고 돌리면은 누군가 들어오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탈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진짜 우리의 고객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처음부터 이 MVP나 뭐 혹은 프로토타입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사람들한테 뿌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아까 얘기했던 그 아이디얼 뭐 커스터머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ICP에게 몇 명한테 그 ICP에게 뿌릴 거냐. 예를 들어 저는 한 10명, 20명이라도 진짜 제대로 내가 만족시킬 수 있는가. 그들의 문제가 진짜 해결이 되는가. 지금 막말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ICP를 설정한다 했을 때 그 ICP 10명 구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을걸요, 냉정하게. 그러면은 그 ICP 10명을 내가 만나가지고 그 10명 중에 최소 8명이라도 내가 내 MVP 혹은 내 프로토타입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걸 보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는 거다. 그래서 뭐 100명, 1000명한테 뿌릴 생각하는 것보다 오늘 결정할 때는 이 ICP 유저를 내가 몇 명 정도를 언제까지 만나서 이들의 어떤 핵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라는 그 정량적인 것과 약간 정성적인 지표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설정을 해보시는 게 이 오늘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아웃풋 중에 가장 베스트 아웃풋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가장 위험한 가설에 대한 설명을 한 가지 마지막으로 드리고 끝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창업자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가장 위험한 가설이라고 했잖아요. 왜 가장 위험하냐면 이 가설이 무너지면 이 사업을 내가 안 하게 되든 뭐 아니면은 뭔가 포기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한 가지 가설을 설정을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냉장고 앱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만약에 20대 30대들이 뭐 그 냉장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레시피를 했는데 뭐 그 냉장고 사진을 찍고 레시피를 보는 것에 관심이 있을 것이다, 혹은 뭐 레시피를 보는 것에 관심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애초에 레시피 보는 것 자체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 가장 커다랗고 가장 위험한 가설을 세우면은
그것만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기능들이 뭐가 있는지를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거 아까 예를 들어 복약 후기 보는 거에 제가 물어봤던 거는 약을 보는 게 약 후기를 보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쓰는 게 중요하냐고 했는데 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쓰는 거는 아예 기능 자체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약 후기를 보는 것에 관심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가설이 있으면 보는 것에 집중하고 우리가 보는 것을 어떻게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데이터 가지고 오는 것도 사실 크롤링 이런 거 필요 없죠. 그냥 내가 네이버 카페라던가 블로그 검색해가지고 약들 후기 정리해가지고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그 가장 위험한 가설을 세우고 그걸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 것인지를 일단 개발자분들이랑 창업자분들이 같이 논의를 하면은 오늘 내가 만든 거 가지고 실제로 고객에게 다가갔어. 고객한테 한번 세일즈를 하든 고객한테 데모를 보여주든 이런 어떤 후기 그 행위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거의 한 30분 진행한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오전에 드릴 수 있는 얘기들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